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테슬라 멈출 수 없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메가팩이 폭발적으로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보고요. 자, 그리고 자율주행이 완전 미쳤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볼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역시 테슬라와 엔비디아만 날아올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아주 푸르고 푸른 초장은 테슬라와 엔비디아, 엔비디아와 테슬라. 아주 유난히 오늘따라 더 빛이 납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씩 매그니피센트 세븐 빅테크 중심으로 들여다봅니다. 자, 마소 1.44% 빠졌어요. 자, 마소 그동안 꾸준히 우상향했다가 자, 요즘 좀 조절이 오고 있죠. 근데 이 마소 같은 경우요. 초반에 그 챗GPT를 활용한 그 모멘텀이 거의 마소에 집중됐죠. 그래서 마소가 애플을 사실은 뛰어넘지 않았습니까? 자, 그게 배경이 바로 AI 덕분이었는데, 자, 이제 그 한번 바람이 불고 나서 현재 또 다른 모멘텀이 있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 보세요. 0.38. 자, 애플도 뭐 역시 클래스는 영원합니다. 뭐 애플은 뭐 한참 떨어졌다가도 다시 금방 복구해버리죠. 자, 그게 여러분 이 1등 주식의 특징들이에요, 보통. 자, 그리고 구글 보세요. 0.02% 살짝 빠졌고요. 의미 없습니다. 자, 메타 살아나고 있죠. 0.13%. 자, 그리고 엔비디아 보세요. 2.48%. 아주 정말 오늘 푸른 이 초장 아닙니까?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엔비디아 뭐 지금 여러분 그 엔비디아를 그 손바뀜도 일어나고 그리고 고점이라 판단해서 이미 이걸 팔고 이제 프로핏 테이킹이죠. 수익 실현해서 다른 주식으로 갈아타는 뭐 테슬라로 갈아타고 또 뭐 원하는 주식으로 갈아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0.03% 살짝 반등. 자, 그리고 테슬라 오늘 3.71%. 아, 오늘 장중에 거의 뭐 오늘도 굉장한 흐름 나타났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뭐 뒤에 좀 살짝 흘러내리긴 했지만 자, 지금 여러분 테슬라 같은 게 이제 10일째 상승 중에 10일째 무지막지한 지금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제가 항상 강조했던 테슬라와 엔비디아 넘버 1, 넘버 2라고 하면서 제가 아주 오랫동안 이 두 개 주식은 고속 성장주기 때문에 반드시 홀다라고 어떤 소위 이 업앤다운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홀다라고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이 엔비디아는 이미 벌써 터져버린 거고요. 테슬라가 터질 때가 옵니다. 이 두 가지가 터져버리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여러분들 자산이 불어나게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 오늘 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어요. 지금 뭐 이 연준 의장 발언 이따가 좀 살펴보겠지만 오늘 역시 지금 현재 이 투자들은요. 좋은 주식에만 더 몰두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부동산도 보세요. 한국 부동산도 지금 현재 이 좋은 먼저 한 채, 똘똘한 한 채 이렇게 해서 한 군데서 집중하잖아요. 사람들이 기존의 걸 정리해버리고요. 근데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주식시장도 어떤 주식이 더 멀리 갈 것인가라고 똘똘한 하나의 주식 여기에 지금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테슬라와 엔비디아 이런 현상 나타나고 있는데 테슬라는 뭐 실체가 있죠. 테슬라가 이 8월 8일을 앞두고서 굉장한 퍼포먼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의장이요. 자, 미국 의회 앞에서 스피치를 좀 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뭐 기존의 어떤 답변들 그대로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자, 한번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He's increased by evidence of cooler inflation. 자, 지금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식어가고 있다. 이전보다도 이제 그 내려가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전체 데이터를 통해서 굉장히 인커리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연준 의장이 내려가고 있는 인플레이션 데이터 때문에 이 사람이 인커리지가 되겠습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연준의 목표가 딱 두 가지예요. 물가 잡는 것과 그리고 이 전체 경제 안정화거든요. 근데 지금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처했는데 최근에 쭉 내려다가 한 두 번 정도 다시 꼭 거꾸로 역행하는 모습, 안 내려가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잠시 당황스러웠는데 다시 이게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이 정책, 그리고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고 동결시켰잖아요. 홀드했거든요. 5.5%를. 근데 일각에서는 야, 이거 금리 안 떨어지니까 물가 안 떨어지니까
떨어지니까 금리 한 번 더 올려야 되겠어.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역시 본인들이 계속 동결했는데 이게 먹히는 거죠. 워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충분히 5.5%라고 하는 이 고금리가 이 소위 그 이 경제 쪽에 restrictive 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약적으로 계속 때려줘야 경제가 좀 식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워킹하니까 굉장히 encourage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라고 했냐면요. Still needs more good data to be confide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좀 더 좋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더 지금 현재 2%라고 하는 그 다운 트렌드 있죠. 확연하게 내려가고 있는 꾸준하게 내려가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건데 자 다른 나라를 봤을 때에 지금 유럽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보통 한 4개월 연속 계속해서 2%대가 유지가 되니까 자 그제서야 금리를 이제 내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도 이미 core PPI가 core CP가 2.2%대 진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두 번 정도만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는 모습 보인다. 그러면 충분히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은 현재 그 아래쪽 핑크빛을 알아보세요. 올해 두 번은 금리를 내릴 것이다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야. 시장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알겠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번 내린다라는 얘기가 돌고 그 소문이 막 구체화되면서 이제 시장의 트레이드들은요 돈을 막 빼기도 하고 야 올해는 이제 이 정도면 끝이야라고 판단하면서 시장이 흔들렸죠. 그리고 공포 분위기 실제로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게 되면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죠. 근데 다시 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해 두 번은 내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9월 달에는 확실할 것 같다로까지 판단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하고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9월 달에 금리 내리는 것에 거의 확실시 된다. 그리고 이제 10, 11, 12 중에 이때 이제 한 번 정도 더 내리는 두 번 정도. 자 그렇게 되면 이 한 번에서 두 번이니까 최근에 시장 자체가 서서히 달아오르는 거죠. 자 그런 지금 맥락 속에 있는데 두 번만 내리더라도 괜찮아요. 그러면 내년 이제 한 그 후내년까지 해서 충분히 이제 금리 자체가 3%대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거든요. 아주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오늘 이 미국 재무장관이죠. 제넷 옐런 장관이 나와가지고요. 자, 인플레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했습니다. 타이틀을 보십시오. Inflation will continue to ease over time. 자,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내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지금도 내려오고 있지만 연준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점점 더 결국은 식어간다 라고 확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지금 렌트하고 하우징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제 채널에서 계속 미국 부동산 추이를 제가 트래킹 해드리지 않습니까? 렌트하고 하우징 커스트가 이 미국의 전체 인플레이션을 계속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만드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핵심은요. 지금 부동산 가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동산 가격하고 렌트 가격이요. 자, 그래서 전체 이 컨슈머 프라이스가 계속해서 뭔가 좀 높이 유지됐는데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화자찬했습니다. Tremendous progress in bringing down inflation. 지금 연준하고 우리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데 어마어마한 지금 진보를 보이고 있다. 그 인플레이션을 내리기 위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말 tremendous progress 어마어마한 지금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제넷 옐런 이 재무장관이요. 이분은 사실은 이 연준 의장까지 했잖아요. 연준 의장도 했고 지금 재무장관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고 경제에 있어서는 정말 이 사람을 능가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의 이 사람은 경제통이죠. 그리고 실물적인 이런 실무 경제에서 굉장히 밝은 사람의 이론만 밝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사실은 누굽니까? 제롬 파월 앞에 살펴봤던 제롬 파월이 지금 현재 연준 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무장관도 연준 의장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둘이 뭔가 짝짝꿍이 잘 맞는 거죠. 소통이 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고 요런 게 나오면 이렇게 대응하고 서로가 이렇게 굉장히 컨비네이션이 잘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미워하고 싫어하다 보면요. 경제가 어긋나고 막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손발이 맞아야 되거든요. 뭔가 보는 지향점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향이 다르면요.
결국은 이 배는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 제롬 파월과 이 재무장관 제넷 옐런은요, 서로 이 소위 그 이 연준 의장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소통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대처하잖아요. 미국의 여러분 그 서부의 은행들 붕괴됐을 때 작년에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여 버립니까? 특히 주말에 다 해결해 버리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터졌는데 이거 주말이면 해결됩니다라고 했더니 진짜 주말을 되면 깨끗하게 해결돼서 그 다음날 주가에 아무 영향 없게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요, 워낙 경륜과 경험이 넘치다 보니까, 그리고 이미 그 금융위기를 한번 지나왔잖아요. 그때 어떻게 시장이 붕괴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빨리 손 쓰지 않으면,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시장이 급격히 무너지는 걸 알았거든요. 시장이 한번 무너지면요, 사람들이 무너져서 떠나버리면 돌아오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 이 세울 때는 쉬운데 무너질 때 한꺼번에 무너지거든요. 근데 다시 세우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이분들이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빠르게 대처하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도요, 별로 걱정하지 않고 움직여 나갑니다. 근데 물가는 계속 잡아 나가고 있죠. 그리고 시간이 좀 내려가요. 특히 렌트 가격, 하우징은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자, 집 가격 계속 오르고 있고 올라왔는데, 최근에 지금 그 텍사스 어스틴이나 그동안 코로나 때 급등했던 새로운 지역도 있죠. 거기가 많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럼 평균치가 내려가겠죠. 그리고 뭐 LA나 여기는요, 일단 스떡이 돼 있어요. 왜냐? 살 사람도 없고 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일어나면 당연히 가격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렌트도 마찬가지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오르면요, 사람들이 떠나요. 그러니까 이제 렌트도 오를 만큼 오른 상태죠. 그러니까 상승폭이 이제는 이전만큼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물가는 계속 내려가는 지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가가 내려가면 금리는 내려가는 거예요. 올해 2번 가능도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금리가 내려간다? 자산시장에 또다시 폭등이 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지금 부지런히 자산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남들이 무서워할 때 이 공포의 벽을 타고 올라야 되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자, 지금 AI를 장착한 컴퓨터 판매가 굉장히 지금 주목받고 있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데 실제로 돈 버는 회사는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습니까? 이 반도체 칩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AI를 다 적용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생성형 AI를 각 산업마다 다 적용하다 보니까, 자, 그걸 구동시키려면 AI 칩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엔비디아 칩은 계속 팔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단계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AI를 적용해서 이들이 또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건데,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AI를 장착시킨 컴퓨터죠. PC죠. PC와 데스크탑과 랩탑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통 AI PC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데스크탑과 이 소위 랩탑이 있는데, 이제는 아예 만들어져 나올 때 여기에 인공지능이 여기 아예 셋업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퀄컴과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이 AI 덕분에 지금 PC 시장이 굉장히 또 분위기가 타오르거든요. 그러니까 PC 시장이 기존의 PC가 아니라 이 랩탑이나 데스크탑이 이전에 인공지능을 장착했다, 이렇게 광고가 나가니까 사람들이 살려고 할 때 이왕이면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컴퓨터를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출을 보니까 이 퀄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요, AI가 장착되어져 있는 PC, 즉 랩탑과 데스크탑이 판매를 보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퀄컴의 AI PC를 보니까 무려요, 6월 22일 기준으로 봤을 때에 이 지난 6월 15일 기준보다도 거의 4배 가까이 뛰고 있죠. 그러니까 5%에서 20%까지 뛰었으니까 거의 4배가 뛴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도 보세요. 근데 지금요, 2024년이 굉장히 미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질 거, 앞으로 AI가 장착되어진 이 컴퓨터를 판매를 볼 때요, 24년보다도 25년, 내년 되면은 내년에만 지금 거의 한 4배 정도가 뛰는 것처럼 보이죠. 오렌지 컬러로 된 이 포르쉐를 보세요. 거의 몇 배를 뛰어버리거든요. 자, 26년도도 또 2배 가까이 뛰고 있습니다. 27년도는 또 26년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뛰고 있죠. 그리고 28년도에도 뛰고 있습니다.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현재 이 AI를 장착
자가 PC가 앞으로 판매 자체가 꾸준하게 24년부터 28년도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수요가. 이렇게까지 이어지게 되면요. 결국은 뭐예요?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삼성 주가가 빠르게 이제 오를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2030년도까지는요. 이 PC에 대해 결국은 AI PC를 새로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에 전부 다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자, 그 반도체에 이 엔비디아 거도 들어가지만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는 필수죠.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랄지 이런 반도체가 수요가 앞으로 신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도 뭐 삼성을 산다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에 삼성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삼성의 반도체도 어마어마하게 팔릴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인공지능 소위 PC가 이미 이렇게 출시된다. 다 지금 뭐 엔비디아는 또 계속해서 앉아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건데, 자, 이렇게 새로운 PC 시장이 형성된다, AI께. 이게 지금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니까, 그나마 어닝에 굉장히 좋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에 훈풍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이죠. 이 테슬라 주식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 넘버원 주식이라는 건데, 자, 이게 원래 계속 독보적인 1등을 했었죠. 자, 그러다가, 이 얼마 전에 엔비디아에게 그 패권을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요, 엔비디아가 원래 주식 뭐 수나 어떤 그런 거 봤을 때는 테슬라보다 당연히 적을 수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작년 100달러 때 기준으로 하면 100달러 초반에 거의 1400%가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1400달러까지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가지고 있는 자산 크기가 엄청 커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테슬라를 뛰어넘었다가 다시 테슬라 주식이 최근에 미친 상승을 하다 보니까 테슬라가 또다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등극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원래 우리가 확인됐는데, 중요한 건 그것보다도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이것에 대해서 댓글을 달았죠. 머스크가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스마트 피플이라고 했습니다. 스마트 피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테슬라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태극기 보세요. 저렇게 태극기에 가운데 테슬라를 저렇게 심볼을 딱 해서 아래쪽에 파란색 그리고 태극 무늬를 저렇게 테슬라 그 심볼로 바꿔서 저렇게 해놓는 걸 보면, 자, 굉장히 재미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여기다가 스마트 피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왜 일론 머스크가 스마트 피플이라고 코리안들에게 정말 스마트하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아주 명백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테슬라 주식을 저렇게 많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은 결국 1년 뒤, 2년 뒤, 5년 뒤, 적어도 3, 4년 뒤면 27년, 28년도간에 어마어마하게 이 테슬라 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코리안들의 자산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데 한국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그걸 아는 거예요. 왜냐? 본인이 CEO로서 그냥 여러분 이 립 서비스로 스마트하다고 그러겠습니까? 머스크도 자기 컴퍼세이션 패키지, 그 보상 패키지도 있고 본인의 회사이기 때문에 키워야 되잖아요. 미국도 사실 테슬라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는 지금 본인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택시 라이센스를 어떻게 줄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로봇 산업까지 앞으로 지금 2030년도까지요. 정말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미친 상승이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폭발적 상승을 하게 되면 지금 엔비디아처럼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겠죠. 지금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주가가 여기서 또 2배가 뛰고 또 3배가 뛰고 4배가 뛰어버리면요. 한국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물론 가만히 앉은 거 아니죠. 이건 뭐 업앤다운이 심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던 거죠. 특히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정말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buy and hold, 뭐 떨어지면 또 줍줍, 또 뭐 안 떨어져도 줍줍 하면서 계속 사모아갈 주식이라고 정말 누구보다 또 앞장서서 여러분들에게 테슬라 주식을 사모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요, 다 어마어마한 보상으로 다가옵니다. 결국은 숫자가 깡패예요. 내가 몇 주를 갖고 있느냐 깡패가 되어지는 날이 올 겁니다. 비록 지금 또 앞으로 좀 떨어지는 때가 올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숫자가 깡패인 것을
결국 조만간에 그걸 보게 되는데 머스크가 그걸 아는 거예요. 본인이 CEO지만 이 발전 속도, 변화, 그리고 1년 뒤, 2년 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본인은 상상을 하잖아요. 그 자율주행이 개발되고 있는 속도, 로봇이 개발되고 있는 속도,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건 뭐 주가가 뛸 거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보고 정말 스마트하다. 투자를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스크도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냥 바이 앤 홀드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무조건 2030년도까지는요. 무조건 고예요. 그냥 바이 앤 홀드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대박 소식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자, 테슬라 중국 매출 첫 주가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2분기째 넘어가는 거, 세컨 하프로 넘어가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은요. 이게 3분기죠. third quarter의 the first week에 테슬라가 얼마나 비즈니스를 잘했는가. 중국에서 매출이 나왔는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5분기를 각각 비교하는 그래프죠. 이 그래프를 보면, 아, 이번에 스타트가 어떻다, 비기닝이 어떻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6,500대를 팔았어요. 6,500대니까 평소에 14,000, 뭐 13,000, 16,000, 또 많을 때 18,000까지 파는데, 야, 6,500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6,500대 너무 빈약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그 분기와 비교를 해보면 이번 분기에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먼저 각 분기마다 지금 그 첫 주를 비교해보면요. 지금 보세요. 보라색 빛깔 있죠? 이게 이번 3분기 첫 주입니다. 자, 그리고 파란색 있죠? 파란색이 지난 2분기 첫 주예요. 그리고 빨간색 보세요. 빨간색이 올해 1분기거든요. 첫 번째 윅. 그리고 초록색이 2023년도 작년 3분기고, 뭐 노란색이 4분기인데, 지금 보시면요. 1등이 이번에 3분기 이 보랏빛이죠. 보라 색깔. 3분기 첫 주가 가장 성적이 좋아요. 6,500이.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아닌 겁니다. 지난 분기 보시면요. 2등 하는 게 빨간색 선이거든요. 이게 올해 1분기 때인데, 그때 보시면요. 5,000대가 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뭐 3,000, 4,000대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작년 4분기는 거의 뭐 형편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나쁜 게 절대 아닌 겁니다. 6,500대라고 해서 실망할 게 아니고요. 지금 항상 3분기 첫 주에 이렇게 다 저조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좋은 이 데이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속도로 올라간다면 다음에 이제 더 올라가겠죠. 여기서 뭐 10,000대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시작부터 굉장히 상승하겠죠. 자, 만약에요. 이게 앞으로 한 달 정도 데이터가 고공행진을 한다. 모든 것보다 다 앞서간다라고 하게 되면요. 테슬라 주가가 이런 숫자를 보고 벌써부터 달릴 수가 있어요. 이거 전분기 대비, 또 전년도 대비 너무 좋은데? 라고 판단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본다면요. 지금 분위기 이번 첫 주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음 데이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6,500대를 팔은 것이요. 절대로 빈약한 게 아닙니다. 자, 일단 왼쪽에 제가 핑크빛으로 하려는 데이터 보세요. 자, 지금요. 이거는 22년도, 23년도, 24년도. 그러니까 매년 이 3분기 the first week이죠. The first week of the third quarter의 every year입니다. 그러니까 last year 그리고 2 years ago in 2022, 2022년도부터 보게 되면요. 162대였어요. 뭐 다 사정이 있지만 어찌됐건 22년도에 이 3분기 첫 주에 162대를 팔았는데, 그 다음에 23년도 작년도의 1분기 보세요. 3,200대예요. 자, 그런데 지금 24년도 이번에 보세요. 6,500대죠. 작년도 대비해서도 지금 현재 이게 2배 이상 뛴 겁니다. 그리고 전전년도에 비교하면요. 이건 뭐 그냥 거칠게 표현하면 지금 600배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160대에서 6,500대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곱하기 60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사실은 이번에 데이터가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YOY죠. 1년 전 대비 103%가 뛰어오른 겁니다. 1년 전 대비. 그리고 쿼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쿼터 대비 비교하더라도 첫 주에 240%가 뛴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것도 굉장히 폭발력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데이터를 보면요. 이번 주가 그냥 6,500대라고 하는 숫자만 놓고 보면, 야, 이거 별것 아닌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좋은 대박 소식을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strong week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항상 비교를 할 때는요. 항상 같은 해 몇 년치를 비교할 때에 확실하게 이번 데이터가 좋다 안 좋다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6,500 되면요. 사실 이번 그 3분기 첫 주로서는 굉장히 스타트가 스트롱하다. 그러니까 앞에 설명했듯이 향후 한 4주간의 데이터 계속 볼 거거든요. 만약에 향후 한 달간의 그래프가 좋게 나오면요. 이 3분기 불리시해집니다. 주가가 더 오를 수가 있어요. 오늘 주가가 또 뛴 건요. 이 중국 데이터가 좋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자율주행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 오늘 테슬라 측에서 직접 또 공개를 했는데, 자, 홈하우스 캐딜락이 이번에 새로운 버전이죠. 12.4.3 버전인데, 자, 지난번 12.3.3 버전보다도 훨씬 더 이제 안정적이고 더 부드럽다라는 거죠.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굉장히 스무드하게 멈칫거리는 것도 덜하고 아주 아름답게 가는데, 특히 이번에 컴플렉스 시티 트래픽입니다. 위에 빨간색으로 알려졌죠. 자, 이번에 그 테스트된 건요. 이 도심지에 이 트래픽이 많잖아요. 복잡하거든요. 사람도 지나가고요. 근데 그런 지점을 잘 지나가는데, 특히 이제 제가 그 미국에 처음 와서 살았던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인데, 자, 샌프란시스코 이 골든게이트 파크가 있거든요. 금문교 그 이 뒤쪽 앞쪽으로 해가지고 보게 되면 아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정말 예쁜 잔디 위에서 책도 읽고 쉬고 피크닉을 한단 말이죠. 그 바베큐도 하고요. 자, 그 파크에서 그리고 이제 그 이 The Fourth Point라고 이 금문교 쪽에 이 바로 아래쪽에 보면은 이 포인트가 있어요. 저 아래쪽에. 자, 여러분 아래쪽에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에 보면은 저 뒤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죠. 안개 뒤에 저게 금문교예요. 그 골든게이트 브릿지거든요. 자, 이 아래쪽에 내려가면 예쁩니다. 여기서 바라보고 위쪽으로 바로 사진도 예쁘게 나오는데, 자, 어찌됐든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저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앞에 서 있죠. 아래쪽에 이 레인도 없어요. 이런 길은요. 레인이 당연히 없겠죠. 이런 길. 그러니까 레인이 있으면 이 자율주행이 더 쉬운데, 레인은 없는데 한번 보시면 앞에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정쩡하게 사람들이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강아지까지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자율주행에서 저게 강아지까지 다 학습이 돼가지고 스스로 판단하죠. 저 강아지가 저렇게 붙어 있다가도 막 이 움직이는 그 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계산을 다 하는 거죠. 자율주행이. 그리고 저 사람들이 지금 애매하게 다 서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오는 차도 피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오는 차가 지나가는 거 속도를 맞춰가지고요 피해가고, 저 앞에 사람들도요 지금 보도블럭이 따로 있지 않고 뭐 이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우리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이게 샌프란시스코 시내 안에서도 이렇게 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고 애매한 길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요, 너무나도 잘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이 정말 피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홈하우스 캐딜락이 이걸 테스트하는데, 제로 인터벤션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개입하지 않았대요. 그냥 말 그대로 옆에 이제 이 와이프를 태우고 운전해 가는데, 이걸 그냥 지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 도심 주행도 개입을 하지 않고 간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안 가보셨죠? 샌프란시스코는요, 진짜 복잡해요, 여러분. 서울만큼이나 그 길들이 정말 현란하고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오르막도 많고요. 그 빗길에는 정말 비도 자주 오지 않습니까, 샌프란시스코는. 근데 빗길의 그 오르막의 길들이요, 레인이 막 애매합니다, 거기도요. 보면, 왜냐면은 그 여러분들 샌프란시스코 여행 가게 되면은 그 노란색 그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그 관광객들이 타는 거요. 그 조그만 관광버스 같은 거 있는데, 그것들은 막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데, 자동차랑 같이 움직이는데 도대체 도로 길이 이게 1차선인지 2차선인지 애매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테슬라 자율주행이 이런 걸 다 이제 피해가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개입 한 번도 없이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요즘 들어서는 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고, 12.4, 12.5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사람처럼 운전을 하고 있다. 아직도 뭐 우리가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우리가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도 매일매일 체크하니까 주식 투자하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요.
또 내일 모레는 내일보다 더 낫고요. 계속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it is a matter of time 이런 거예요. 머스크가 계속 얘기하잖아. 이거 시간 문제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면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건요. 테슬라밖에 없어요 지금. 뭐 지금 웨이모가 이렇게 합니까? 지금 뭐 이 크루즈가 이렇게 합니까? 그 테슬라만 정말 이 학습을 해가지고 스스로 자동차가 판단하게끔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 방식이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도록 하고요.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LA 정교수TV였습니다.